거기까지만 해주시고 화이팅! 시민이랑 파이팅! 내년도 국가예산이 이제 9월 11일경이면 정부에 제출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많이 힘들게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응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데, 최근에 다 흐름이지만 수도권 그 규제 완화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시각이 자꾸만 서울 위주로 잡혀가는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되고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모든 게 안 된다는 건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와중 속에서 또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죠 서울 가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이름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려서 96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께 전달하고 나머지 중앙부처들에게 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1000만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대부분 모였고 또 조영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모였고 그 자리에 우리 최기성 의원님도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회의장실에 전달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기획예산처만 가면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SOC는 이제는 중점을 두지 않겠다. 신규 사업은 안 하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SOC가 이미 돼버린 동네들, SOC 다 미리 해놓고 이제 후발주자들은 안 한다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그러면 늦게 된 동네는 항상 먼저 된 동네의 조건에 맞춰져야 하는 것인가, 이런 논리 속에서 늘상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아직 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SOC 예산도 저는 가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되어진 동네까지 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SOC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 그리고 신규 사업도 전혀 안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늦게 후발주자들은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 차원 심의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 중에 이따 설명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국가가 벌린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지만 새만금 사업만큼은 속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왕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기반시설 맞춰서 땅을 활용하는 시대로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 기울여 주시고, 국가가 하기로 약속하고 심지어 대선 때 약속까지 했던 사업 중에 안 되는 것들, 지리산 덕유산 산림치유원 공약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 또 최근에 정부가 나서서 새만금 경제협력 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에 약속한 대로 가져야만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정에도 바쁘시고 또 당의 또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도 바쁘시고 그렇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우리 또 새정치 민주연합에 거는 기대는 너무도 큽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이 간절한 염원들을 이해하시고 그 심의 과정에서 특별히 국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지방자치는 우리 당이 이번에 성과고 자부심입니다. 우리 당 소속 지자체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당의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을 큰돈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 실천으로 소속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중앙당이 함께 협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우리가 여당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진 지사님 예산 국회 때만 되면 국회 문턱이 닿도록 이렇게 국회로 찾아오시는데 그 고생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그 새만금에 관한 예산 확보의 명분과 타당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새만금 한중 개혁단지 그리고 또 한중의 국회 3단을 조성하려면 국제공항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제5차 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우리 당의 이번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삼겠습니다. 탄소산업은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입니다. 탄소산업 세계시장 규모가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미국, 독일은 국가 지원을 등에업고 지금 세계시장을 아주 크게 점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에서 정책 지원을 해야 합니다. 탄소산업 육성 지원법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우리 당이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때문에 또 도민들 걱정이 많으시는데 이 기금운용본부의 전국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공약을 하자 그 박근혜 후보가 공약을 따라해서 전국 이전이 확정이 됐고 지금 이전을 위한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은 본부를 서울로 옮겨가려고 본부의 공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공사화를 하든 하지 않든 기금운용본부가 전국을 떠나서 서울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광복 70년 또 분단 70년 광복절을 맞아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경제 통일을 우리 당의 집권 비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은 이미 황해도 신천군에 농기계 수리 공장과 또 남포시에 돼지 농장을 건립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이 계획하고 있는 남포시 협동조합의 축산방역 관리기술 지원 사업과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북한에서도 아주 반가워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당이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새만금이 환황의 경제권의 중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새만금이 환황의 경제권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크게 그려나가겠습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우리 당이 발굴고 나서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전국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민들께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예산정책 협의가 제가 또 국민들께 큰 희망을 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가 20년입니다. 자치단체장을 이제 뽑기 시작한 1995년에 이제 시작으로 물론 그 전에
선출직 시의원, 도의원들을 이제 선출하기 시작했습니다만 20년이 되는 시점이라 이제는 지방자치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미래를 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을 감수하시면서 만들어낸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 문제 햇볕 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지방자치제에 더 목숨을 온 정치 공력을 거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는 되돌아 보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힘들게 하는 온갖 정책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핵심적인 수입에 해당하는 법들을 막 개정해 버립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것들입니다. 갈 때마다 우리 지사님들이 죽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방재정을 옥죄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가는 우리 이 정권의 조세 정책을 우리 정기국회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지방 세수 보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가 해야 될 생생된 복지 정책에 따른 예산들을 소비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찌보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누리과정 예산, 부산급식 그 이후에 어떤 정부에 발표되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방자치제에 전가되는지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얻어맞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공약이 지금 현재 빈 수레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으로 돌리는 것 이것도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사님의 송하진 지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의 재정 여건이 자립도가 17.2%라고 합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6이라고 합니다. 전북의 재정적 어려움을 절감합니다. 그나마 다행은 여기 계신 정말 한풀 빠지지 다 오신 의원님들께서 극자 노력하시고 또 애써 힘들여주셔가지고 또 지역에 각각 예산을 확보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전체 이 국면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히 지적하고 꼼꼼히 챙기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서 오늘 예산정책 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